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 끝났고 여기 22차 시입니다. 22차 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험의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96쪽부터 101쪽 가지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 고려의 사회 모습, 그다음에 고려의 사상, 이제 불교, 유학, 성리학 이런, 그리고 불교와 고려 시대 때 만든 역사서들 이런 거 배우겠습니다. 자, 고려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사실 되게 정치적인 왕들과 귀족들, 그다음에 지배층들의 이야기였죠. 근데 사실 이 시대를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이 교과서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았던 실제의 모습은 교과서 이 부분에, 이제 제일 마지막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고려 사회의 모습 첫 번째, 96쪽부터 97쪽까지 이야기고, 자, 일단 우리가 고려인의 대다수, 실제 이제 지배층이 아니라 대다수는 아마 직업이 농민이었을 겁니다. 농민이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농민들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이 정치 지배층의 어떤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겠죠. 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과서에는. 일단 의창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봄에는 이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 농민들이 가장 이제 식량이 부족할 때가 언제냐면 가을에 이제 식량을 수확하고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년 내내. 봄이 되면 가장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씨앗을 뿌려서 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겨울 동안 이제 어 쌓아뒀던 식량은 거의 다 먹어갈 것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봄을 무사히 농민들이 넘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창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봄에 이제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 봄에는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빌려준 곡식을 먹고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겠죠. 그 수확을 한 일부를 이제 다시 국가에 되갚는 그런 기관입니다. 의창이라는 기관. 그다음에 동서대비원이라는 의료기관입니다. 여기는 아프면 이제 여기 와서 나라에서 세운 국립의료기관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농민들의 삶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모습은 결혼 제도 같은 것들은 이제 일부일처 제도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혼과 재혼이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가지는 고정관념이 이제 조선시대 다 이야기들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어떤 여자는 어떤 남자의 종속물이고, 어, 한 번 시집을 오면 영원히 이제 남편이 죽더라도 그 남편을 위해서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다 조선 후기 때나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지, 이 고려 시대만 해도 굉장히 남녀가 대등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이제 처가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우리 장가간다라는 표현 많이 하죠. 장가간다. 여자들은 시집간다라고 하고 남자는 장가간다고 하죠. 결혼할 때. 이 장가간다라는 말의 유래가 바로 장인어른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가살이, 보통 우리 전통적인 결혼 풍습이 결혼하면 이제 사위가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처갓집에 가서 사는 게 사실 원래 전통적인 어떤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고려 시대에도 많았고, 특히 이제 원간섭기에는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원나라에서 여자들을 바치게 했죠. 고려 여자들을. 그래서 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시켜서 결혼하면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찌감치 시키는 이런 풍습이 원간섭기에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재산도 아들, 딸 똑같이 거의 반반씩 나눠 가지는 그런 모습을 고려시대 때 볼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 남성에 비해 차별받기 시작하는 거는 성리학이 굉장히 널리 퍼졌던 조선 후기부터이지, 이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실제로 우리가 정치 같은 거나 과거 시험이나 이런 거는 다 남자들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려의 사상 98쪽부터 99쪽 가지고 불교, 유학, 역사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사실 이 고려를 이제 지배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불교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조왕건의 훈요 10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연등회와 팔관회를 굉장히 성대하게 개최하라 라는 말 나오는데, 이게 다 불교 행사들입니다. 불교 행사를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라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우리 고려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스님 이 두 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종과 선종, 우리 저번 시험 범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잠깐만 복습하자면, 교종은 이제 불교 종파 중에 불교 경전을 읽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종파가 교종이었고, 선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선, 눈 감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 말기 때 이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파가 유행하면서 지방 호족들의 어떤 사상적 뒷받침을 해주었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고려 시대에도 여전히 교종과 선종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통합하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하려는 노력, 첫 번째가 이제 의천이란 스님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종파가 천태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 넘어가서 무신정권 때 들어가면 이제 진울이란 스님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계종이라는 종파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우리나라 절의 대부분은 조계종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뭐 절을 앞으로 살면서 여러 군데 다니겠지만 천태종을 이제 모시는 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조계종, 천태종 다 이어지고 있는 불교 종파들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자, 진울의 이제 수선사 결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 무신집권기에 들어가면 이 스님들이, 이 불교 종파들이 다 이 무신 집권자들과 이제 결탁을 해서 무신 집권자들에게 어떤 불교의 어떤 지지를 보내주고, 그런 무신 집권자들은 불교에 또 엄청난 이제 돈과 이제 재물을 이제 기부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타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울이란 스님이 이 무신 집권기 이후에 이렇게 불교가 타락하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이제 원래 어떤 석가모니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수선사 결사라는 이제 수선사 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통합 노력들을. 자, 그래서 이 송광사라는 이 순천에 가면 절이 있는데 굉장히 큰 절입니다. 큰 절이고 진울이란 스님이 여기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 우리가 이제 불교는 이제 일반인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상으로서 불교를 많이 믿었고, 이제 정치를 할 때는 유학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유학을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때까지 고구려 때부터 국가적으로 유학을 가르치려는 학교들을 굉장히 설립했다라는 거 많이 배웠었죠. 그 중에 이제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고 교육기관이 국자감이었고, 이후에 이제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 조선시대까지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과거 제시형에서 이 유학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춘 인재들을 선발했었죠. 그 다음에 이 고려 중기에 가면 이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판을 칩니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최충이라는 이 사람이 구제학당이라는 걸 설립해서 굉장히 당신이 명문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나와야지만 이제 과거에 막 합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교육이 너무 판을 치니까 정부에서는 또 이제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관학진흥책 이런 것들을 내놓기도 하는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학 중에 새로운 유학이 들어옵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유학인데, 이거는 원래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유학이고, 이게 이제 원나라를 통해서 원간섭기에 성리학이 고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수용한 안향이라는 이 학자의 이제 초상화이고, 이 나중에 신진 사대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널리 유행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현, 이색, 정몽주, 정도전, 특히 정몽주와 정도전은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본 사람들이죠.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기 때문에 이후에 세워진 조선은 굉장히 성리학적 어떤 질서를 강조하는 국가로, 고려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거고, 그다음에 역사책.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걸 고려시대의 역사서로서, 고려시대에 만든 역사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입니다. 이 김부식이라는 인물은 예전에 우리 언제 배웠었냐면 묘청의 난을 진압할 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진압을 했었다라는 거 잠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부식은 그래서 유교적 시각에서 이제 편찬을 한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떤 고려인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민족, 우리 민족은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민족이 아니라 굉장히 역사가 깊고 자주적인 어떤 민족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책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 동명왕편, 제왕운기, 삼국유사, 이런 책들이 바로 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담고 이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문화. 자, 아까 말했듯이 통치는 유학의 통치로 하고, 개인적인 어떤 믿음은 불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말 때부터 이제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많이 지방에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 지방 호족의 힘이 강했던 고려 초기까지는 지방 호족들마다 이제 지방의 절들을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불국사 3층 석가탑 기억나죠? 그런 어떤 통일신라 때 나라가 안정됐을 때는 그렇게 어떤 간결하고 어떤 조형미를 갖춘 통일성 있는 이런 탑들이 많이 세워진다면,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지방 호족들의 힘이 강할 때는 굉장히 특색 있는 어떤 불교 문화가 발달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대표적인 어떤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보면 뭔가 어떤 조형미를 갖췄다기보다는 굉장히 개성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신라말 고려 초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이 고려 시대의 건축물들 중에 하나가 이 부석사 모량수전이 이 고려 시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여러분 이 앞에서 사진 찍어 여러분 기억납니까? 2학년 때 이 건물, 우리가 사진 찍었던 이 건물이 사실은 굉장히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처음에 이제 목판 인쇄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8만 대정경판을 보면 이 책 한 권이 이렇게 한 목판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먹을 바르고 종이를 누르면 이제 이 책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 되면 이게 발달하면서 이 목판 인쇄술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 책밖에 못 쓰죠. 이 다 글자를 새겨 넣기 때문에 이 목판에는 그 책만 계속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활자 인쇄로 발달하게 되는데, 활자는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제 다 활자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책 내용에 따라서 그 활자를 배치해서 그걸 인쇄하면 이제 굳이 책마다 다 활자를 다 이 인쇄 목판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글자만 다 바꿔 끼우면 새로운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이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고, 기록에 보면 1234년에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책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직지 심체 요절, 이거는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고, 서양보다 한 70년 정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인쇄술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하면 바로 이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청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을 안 했는데 직지심체요절은 지금 프랑스에 있습니다. 고려 청자, 또 고려시대 하면 또 청자죠. 이 상감청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색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 무늬는 이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기술이고 이 고려가 이런 상감청자를 제작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수출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 청자로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거.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자기 본관 알아와야 됩니다. 내가 어디 성씨인지 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알아와야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본관을 못 알아왔다면 자기 성씨 중에 제일 유명한 본관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